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는 30일 월요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민생 법안 처리에 어제 합의를 했는데 그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부는 왜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진 작가님과 예, 김 소장님 인사 안녕하십니까.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김 소장님도 계십니다. 네, 김 소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장관님 이제 지난해 쌀값이 하락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은 커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네. 초과 생산된 쌀에 이제 정부 의무 매입, 정부가 사줘라 이걸 명문화한 예. 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예. 이거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농민들 돕겠다는 법안인데 왜 또 정부가 반대하느냐 또 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장관님이 쟁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우리 농업인들이 아마 그렇게들 이해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하,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정부가 설명도 하고 또 크레이라고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예, 이거 이렇게 막 급하게 할 게 아니다. 좀 재고하자.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남는 양, 그러니까 생산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남는 거를 전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현재도 사실은 이게 정부 재량 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요 똑같은 규정이 다만 재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량. 의무는 아니고 우리가- 재량. 예, 그죠?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은 쌀은 이제 특수한 작목이니까요. 예, 그래서 격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창고에다가 우리가 재워놓고 시장에 방출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뭐 2, 3년 지나면은 결국은 사료라든가 주정용으로 씁니다. 정부미.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미라는 건 옛날 용어인데 그렇죠. 한 2년 이상 정부미로 가지고 있다가 예, 예. 나중에 이제 사람이 먹는 건 2년 정도 되면 못 먹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물론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이거를 아예 의무화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벼가 제일 그래도 우리 고령화된 농가 입장에서는 좀 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계화가 99%예요 지금. 벼농사가. 예. 네, 그리고 예. 논에서는 사실 우리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예.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논에 심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는 많이 줄고 생산은 안 줄어서 지금 이런 괴리가 생겨가지고 예.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과잉 문제가 아주 고착화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라 그러면 다른 작물로 가려고 했던 사람도 못 가고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과잉이 더 심화되는 거고 그걸 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처분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재정이.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가 지금 많거든요. 과잉 생산이 뻔한데 그리고 쌀값은 더 하락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가 무조건 사준다고 그렇죠. 하면은 이 재정 낭비다.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 중에 절반 정도가 아직도 벼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 쌀은 농사를 지면 남으면 정부가 사주니까 이건 안전한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사야 되고 거기에 돈도 더 들여야 되고 예.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오죽하면 농림부 장관인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보면 식량 주권 차원에서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또 우려하시는 분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이제 또 근데- 정부가 일정 수준 사지 않아주면 이게 예. 또 이게 누가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할 거 이게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앵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예. 쌀은 저희가 작업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작업한다, 그죠? 예, 작업한다고 보면 되고 정말 식량 안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네. 먹는 거는 물론 쌀을 제일 많이 먹어요. 예, 360만 톤 정도 먹고 예, 밀가루를 200만 톤을 먹어요. 1년에. 예,
그다음에 또 콩도 상당히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것만. 예. 가축이 먹는 것까지 따지면 뭐 한없고 더 많고. 예. 근데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쌀, 밀, 콩 다 식량 작물이에요. 네. 오히려 밀은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콩도 지금 뭐 6% 77% 정도를 해외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남는 쌀에다가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재배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하. 쌀 대신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해야 우리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쌀에서 다른 작물 농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죠. 이제 예. 거기다가 정부 지원도 좀 이렇게 모아주고 왜냐하면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쌀보다 우선 소득이 적고 첫 번째는 예. 물이 많이 고이는 논에 다른 콩이나 뭐 이런 걸 심으려면 그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지원을 해야 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을 써야지. 그래서 쌀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밥쌀 얘기입니다. 밥쌀은 적정 용도로 줄여주고 생산을 예.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는 밀이나 콩 같은 쪽으로 또 조사료, 소가 먹는 조사료 이런 쪽으로 늘려줘야 결국은 식량 자급률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쌀도 균형을 맞추면 시장에서 가격을 높여서 받는 게 우리 농업인한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법으로 의무화해 놓으면은 예. 이건 정말 이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아까 뭐 이제 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잉 기조가 더 심화된다는 거.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된다? 네네. 그 대신 그러면서 밀이나 콩 우리가 다른 작물로 20여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한 것도 지금 이 정도인데 예. 그걸 더 후퇴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그거 말씀하셨던 거고. 자,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문제는 쌀을 격리하려면 이제 이렇게 심화되면 예.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예. 매년 1조 원 이상이고 그것도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30년이 되면 1조 5천억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부가 사줘야 되는 돈의 양이? 네. 예. 근데 그건 사서 시장에 대파하면 되는데 네. 이런 과잉 기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보관하다가 그대로 사료나 주정용으로 아주 10분의 1 가격 거의 뭐 그냥 가격이 없는 상태로 이걸 처리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농식품부가 써야 되는 재정 중에 일부인데 예. 그 우리 농업이라는 게 청년들이 농촌에 빨리 와서 스마트 농업 같은 거 예. 유통시설 현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재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지금 장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헥타르당 대략 제가 기억에 한 320만 원 정도씩 예전에 지원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 들여다 보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720억.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증액 됐죠. 요청해서 1,100억까지 늘리긴 했는데 네네. 1,1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전체 농가에 이게 엄발을 오줌 누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전략 작물 그러니까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가 보기엔 너무 작은데요, 규모가? 지금 이제 1,121억인데요, 금년 예. 예산이. 우선은 이 정도면 금년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전략 작물도 바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에서 일거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준비를 하면서 우리 농가에서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 협조도 해야 되고 아주 그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막 예를 들어 1조 확보해서 전략 작물로 하자.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하면은 그 논 면적에서 약 2만 헥타 벼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전략 작물 1,121억이 뭐냐면은 겨울철에 뭐 밀 같은 거 심으면 50만 원. 예. 여름에 조사료 심는 게 제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제일 농민들이 기피하거든요. 예. 여기는 헥타 3,000평당 조사료를 소먹이용으로 심으면 430만 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루쌀이라고 밀을 대체하는 쌀 품종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줄여야 될 건 밥쌀이에요. 밥쌀을 줄이면서 농업인들은 똑같이 벼를 심는 거예요. 이 예. 가루쌀을 심으면 이거는 이제
밀가루 수입도 대체할 수 있고 밥살도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 동원해도 2,000헥타예요. 지금 농가하고 다 계약이 돼 있거든요. 2,000헥타.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만 내년에는 가루쌀을 몇만 헥타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럼 내년 예산으로는 더 추가 확보하면 되죠. 장관님, 예. 근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했던 거는 이제 논에다가 예. 그 생산 조정 비슷하게 해서 다른 작목을 심으면 보조를 해줬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아예 전략 작물이라고 그래서 가루쌀, 밀, 콩 세 가지를 전략 작물로 거기다 조사료까지 이번에 국회에서 추가를 했고요. 그 네 가지를 심으면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 거는 일시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2번, 3번 했어요. 예. 이거는 아예 제도화한 겁니다. 이건 이제 직불제도 안에 만들어서. 장관님, 근데 네. 2015년에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도 일각에서 문제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 소비량도 줄었으니까 의무적으로 한 수입량도 줄여야 한다.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 없습니까? WTO 체제에 있는 이상은 예. 그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편 또 쌀값 폭락에 대비해서 농민단체들은 쌀 최저 가격제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매입하고 똑같은 말이다. 아하. 네, 같은 시장 얘기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쌀에서 안 떠나죠. 근데 왜 이렇게 쌀 떠나기를 예, 원하세요, 장관님? 장관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떠난다는 말이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예.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연간 말씀하셨는데. 360만 톤 정도면은 예. 우리가 대한민국 5,100만이 먹고 살아요. 예. 근데 지금 보통 생산되는 건 385만 톤, 388만 톤 뭐 이래요. 예. 20만 톤, 25만 톤이 과잉 남거든요. 생산이다. 예. 네, 남으니까 아하. 밥쌀은 줄이고 다른 거 수입하는 곡물을 좀 재배가 어렵더라도 그쪽에 지원을 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야 밥쌀 가격도 유지를 하면서 식량 자금률도 높일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긴 한데, 찬성이에요. 예. 장관님, 근데 실제로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올해도 1조 원을 지금 쌀 수매하는 데 썼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고 재량 구매라고 하셨지만 그렇죠. 지금도 얼마든지 어차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래서 그냥 정부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매년 1조씩 쓰면서 법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예. 정부가 이 쌀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우리 특수 품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남아돌면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고 있어요. 예. 법으로 안 해놔도. 근데 이거를 의무화하는 의무화할 거는 필요까지는 없다. 시장의 시그널을 이거는 맘 놓고 재배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예. 불필요하게 더 생산을 조장한다 이거죠. 그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농민들 사이에서는 또 이 부동산 시장 문제에 있어서 미분양 네. 아파트는 정부가 또 사주면서 쌀은 왜 안 사주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좀 호도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호도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위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위가 그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관님은 그 쌀 공급 과잉 완화 문제 그리고 네. 이제 식량 자금 제고의 답으로 가로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가로쌀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요 얘기 좀 잠깐 듣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쌀을 우리가 예. 가루로 내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물에 불려야 됩니다. 밀은 그 겨층을 벗기면 바로 가루가 되잖아요. 예. 밀은 우리 쌀처럼 알맹이를 본 분이 없죠. 그죠? 쌀은 현미라고 해서 그 겨층을 벗기면 하얀 백미가 나오잖아요. 투명한 백미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세포 구조가 아주 그 덕수궁 돌담길 같아. 틈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예.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예. 오히려 겉에서 보면 투명하게 보이죠. 다이아몬드처럼. 예. 그러니까 물에다 불려야만 돼. 그냥 가루를 내면 세포가 깨져서 가루로서 용도가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가루지만 못 씁니다. 그래서 예. 물에 불리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러는데 이 가루쌀은 겉으로는 쌀인데 예. 이 구조는 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가루쌀로 현재의 우리 벼농사가 좀 전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군요. 가루쌀은 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 그냥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 빠우를 이건- 만들 수 있다. 예?
빵 정도가 아니죠. 지금 저 빵하고 맥주 이런 거는 1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쌀로. 예. 예,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에 2,000헥타니까 그것도 최대한 늘려서 2,000헥타면 연말에 10,000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대중화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대중화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수급 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밀 수입되는 걸 대체할 수 있으니까 줄이고 또 하나 이 장점은 보통 벼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모내기라고 이양이라고 해서 모내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5달 정도 키운 다음에 11월에 수확을 해요. 우리 예. 일반 밥쌀이. 근데 이 가루쌀은 한 달 늦게 모내기를 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예. 수확은 일반 밥쌀보다 일주일 빨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3달 보름이면 수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모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농지가 적기 때문에 식량 작업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번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루쌀은 2번 재배할 수 있어요. 밀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면 아주 좋아요. 이모작.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부터 250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알겠습니다. 편제를 하면 그 역시도 농민들의 또 판단 어떻게 가시는지 지켜보시면 농업인들께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금년에 그런가요? 2,000헥타 고르는데 약 3,200헥타 지원을 했죠. 예, 장관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